퇴직하면 줄어들 줄 알았던 소비 습관, 60대 공무원 부부의 한 달 지출 공개. 이제 퇴직하면 돈 쓸 일도 줄겠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출근도 안 하고 회식도 없고 자녀들 교육비도 거의 끝났으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말이죠. 저축은 더 못해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히려 왜 돈이 더 나가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할 60대 공무원 부부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고 연금도 준비돼 있었죠. 그래서 퇴직 전에는 생활비는 지금의 70%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 달 지출을 정리해보니 퇴직 전과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달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은퇴 후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은퇴하면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일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비용, 점심값, 회식비, 업무 관련 옷값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일이 사라지면 소비도 자연히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는 없고 사람은 무료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되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지원도 계속됩니다. 은퇴는 소비의 끝이 아니라 소비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사례 점심값이 이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어요. 60대 공무원 출신 어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에는 주로 구내식당이나 간단한 외식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가격도 일정했고 큰 고민 없이 먹을 수 있었죠. 퇴직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아내와 둘이서라도 외출을 해야 하루가 갑니다. 자연스럽게 점심을 밖에서 먹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기왕 나왔으니 맛있는 거 먹자라는 말이 습관처럼 붙습니다. 처음엔 하루 12만 원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로 계산해보니 점심 커피값만 6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퇴직 전보다 오히려 식비가 늘어난 셈이죠. 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땐 돈 쓰는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니까 돈 쓸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살의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나가는 돈. 은퇴 후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출 중 하나가 바로 건강 관련 비용입니다. B씨 부부는 퇴직 후 본격적으로 건강관리에 나섰습니다. 헬스장 등록, 수영장 회원권, 각종 건강기능식품까지 하나둘 늘어났죠. 처음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관리되지 않는 소비였습니다. 헬스장은 몇 달 다니다 흐지부지되고 건강식품은 겹치는 성분이 많은데도 계속 구매했습니다. 병원 검진도 과도하게 받다 보니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B씨는 나중에 가계부를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전엔 병원비가 거의 없었는데 은퇴 후엔 매달 고정비처럼 나가더라고요. 건강 챙긴다고 시작했는데 계획 없이 쓰니까 부담이 됐어요. 은퇴 후 건강관리는 필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사례 자녀 지원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부모가 은퇴 시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 우리 인생 살 차례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C씨 부부는 자녀가 모두 독립했지만 완전히 손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자금 일부를 보태주고 손주가 생기자 경조사와 용돈 지출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명절, 생일, 갑작스러운 도움 요청까지 합치면 한 달 평균 수십만 원이 나갔습니다. C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애들한테는 못하겠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지출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죠. 은퇴 후 자녀 지원은 예외적인 지출이 아니라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의 액수보다 생활의 구조.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하나입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쓰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지출이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떤 소비는 줄이고 어떤 소비는 유지할지, 고정비와 변동비를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들을 미리 그려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의 탄력성이 중요해집니다. 꼭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줄일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무심코 고정비가 되어버린 지출이 많으면 연금이 들어와도 늘 불안해집니다.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해 퇴직하면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소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습이 바뀐다. 은퇴 후 삶을 미리 연습해보는 것, 한 달 지출을 실제로 적어보는 것, 그리고 없어도 괜찮은 소비를 하나씩 정리해보는 것. 이 작은 준비들이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진짜 목표는 절약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돈 때문에 하루의 선택이 제한되지 않는 삶,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의 모습 아닐까요?